요주거리들이 언론과 제보가 되어 있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그런 자료가 널리 알려지면서 보다도 발전적인 그런 경우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임무 교수님께서 기조연설을 하셨는데 제가 자연주의 분야 자, 그러면 먼저 최정 사원자이신 그 발표에 대해서 조인철 교수님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전공을 건축학을 전공했고요. 지금은 이제 원광 디지털대학교에서 동양철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이제 동양철학적 부분에서 그 풍수에서 환경적 측면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풍수적 내용에 보면은 이제 특히 그 풍수의 그 발생 원인이 그 재난,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라는가요? 마을 만들기, 터잡기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자연재해에서 비교적 안전한 틀을 잡는 그런 어떤 의식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풍수 속에서는 이제 재난 풍수라고 이야기하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제 생존 풍수가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이 백두산 화산 폭발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번 이 세미나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은, 첫 번째는 3천만 년 전에 그 화산 폭발이 일어난 그가 3천만 년 동안에 별일 없다가 지금 갑자기 또 우리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굉장히 거리가 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 그 앞에 발표하신 우리 그 박사님께서 서기 900년대에도 한 번에 그 화산 폭발이 있었고 그 결과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폐정물 이런 걸 통해서 입증할 수 있다고 했는데, 좀 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과 관련해서 피해 입은, 말하자면 우리가 쉽게 그 화산 폭발하고 화산 폭발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제 폼페이 그 도시, 베스비오 산인가요? 그 화산이 폭발했을 때에 그 남아 있는 그런 미라든가 그런 형태의 것들이 고고학적인 부분에서 좀 발굴된 내용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번 그 세미나를 통해서 언급돼야 될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과연 이러한 화산 폭발이 다시 일어난다면 어떠한 상황과 피해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비책은 어떤 것인가. 네 번째라면은 정말 그렇게 심각하다고 한다면, 우리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그 피해가 심각하고 또 화산 폭발이 조만간 일어날 가능성, 아까 일본 학자가 얘기하셨다시피 거의 앞으로 몇십 년 안에 일어날 확률이 90%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아무 관심 없이 있어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이 포럼이 백두산 그 화산 폭발적 문제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종합적인 그 자연 재난과 관련된 논의들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지진에 대해서 이제 안전하지 못한 뭐 그런 상황. 또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갑자기 그 쓰나미가 닥쳐가지고 지금 일본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뭐 그러니까 화산 폭발뿐만이 아니라 그 해양 쪽에서의 지진으로 인한 그 쓰나미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그 지형과 지리와 연관된 그런 자연 재난과 관련된 논의를 좀 더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다루어져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지금 발표하신 여러분들 얘기 들었을 때 첫 번째 얘기는 이제 다시 제가 그 발표하신 분들 중에서 답변이 가능하신 분 답변을 주는데 폼페이처럼 그러한 그 피해를 입은 고고학적 뭐좀 자료가 있느냐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러한 그들에 대한 뭐 대비책에 대한 뭐 언급보다는 오히려 상황과 피해에 대한 뭐랄까요 발표 위주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정말 그 대비책은 어떤 게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좀 듭니다. 그다음 국민적 관심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제가 금방 생각이 난 것이 바다의 그 해일과 관련돼서는 흥행에 성공한 국산 영화가 있죠. 겨운대 설경구 씨가 주연한 그 영화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 백두산 화산 폭발과 관련해서도 재난 영화 같은 것을 지금 정도의 시나리오는 뭐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백두산 화산 폭발 뭐 해가지고 영화를 한 편 만들면 국민적 관심사를 상당히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이 포럼을 주관하신 옥한석 교수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백두산 화산 폭발만이 아니라 이 자연 재난과 관련해서 좀 종합적 그 토론회 내지는 이런 것들을 국회의원 회관이나 이런 데서 좀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박수진 교수님에게 발언하겠습니다. 서울대 지리학과 박수진입니다. 국장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리학회 조직 실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입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초청을 받게 된 것은 우리 옥한석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지질자원연구소에서 지금 그 북한 백두산의 분화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서 신부 시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주로 이제 지질학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지형 파트하고 재난 파트를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월달에 백두산 답사를 하고 야외 조사를 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관심 있는 그런 분야고 그렇지만 또 사실은 제가 화산 학자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실은 오늘은 배우러 우리 발표해 주신 두 분이 거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권위자시들이 개인적으로는 오늘 뭐 굉장히 많이 배우는 그런 자리가 됐고요. 그러면서도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전제가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한 학자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제가 이제 궁금한 점이 이제 몇 가지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불확실성에 문제를 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이제 좋은 발표를 많이 받지만은 이 사람이나 사회라는 부분이 조금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 밑에 분명히 사람이 살텐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더 아쉬운
진도의 논의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소통의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과 북한의 그 경계에 걸려 있고, 또 그러면서 그게 터졌을 때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대국, 일부까지 치면 4개국이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연기가 되고 준비가 되고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질문 형태로 우리 또 발표자, 특히 우리 이승수 교수님은 이제 큰 사업 단장을 하고 계시니까 아마 충분히 그에 대해서 말씀을 남겨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불확실성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분 발표가 다 이제 홍수가 나면 송화으로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근거가 확실하게 있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그 지형을 분석을 하는 걸 하기 위해서 그쪽 지형의 수치 모델 분석을 몇 번 해봤는데, 재밌는 게 사실은 이제 북한과 중국의 화산들이 대체로 이제 북서 방향으로 이렇게 차이로 이렇게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단순하게 이제 백두산이 계속 터지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북포대산, 남포대산, 북포대산, 망천하산, 백두산 이런 식으로 북쪽으로 이동해 가면서 마치 열점이 이동하는 이 하와이 북부가 열점이 이동했다고 하듯이 거기도 보면 그렇게 이동해 하듯이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분석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백두산 북쪽에 약간의 어떤 뭐랄까 지형적인 어떤 아노말리가 좀 나타나고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뭐 저는 이제 지질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형적인 아노말리가 그 왜 어떻게 생겼는지라는 걸 제가 분석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꼭 어떻게 그 지금 현재 위치에서 다시 건축한다는 그런 확실성이 있냐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홍수가 꼭 송화강을 따라서 그쪽으로 나느냐, 사실 뭐 다른 쪽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들. 그리고 뭐 우리가 사실 쓰나미를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에도 쓰나미가 와서 원전을 그렇게 파괴할 거라는 부분들은 사실 예측을 전혀 못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그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이제 인디터미넌스라는 불확정성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모델들에서 어떤 식으로 고려하고 있는지, 그 불확실성의 문제들이 어떻게 고려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이런 화산이 터졌을 때, 너무나 다 아는 얘기지만은 그 피해의 어떤 그런 범위라든지 피해를 보는 사람이나 사회는 이제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제 연구에서 사실 오늘 발표를 들은 두 개는 어떤 위험성, 해자드라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막상 이제 그게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때는 취약성이라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위험성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뭐 사회 경제적인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회가 얼마나 대비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피해 규모는 확연하게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대표적인 예가 한때 2000년 초반에 이제 이란의 한 도시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한 도시가 동일한 그러니까 6.4 정도의 지진이 났는데, 한쪽은 거의 20만 명이 사망하고 한쪽은 한 8명이 다치는 정도. 뭐 당연히 이제 미국이 그렇겠죠. 그런 식의 큰 차이를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사람과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배려들이 지금 현재 연구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하는 것도 되게 궁금하고요. 근데 세 번째 소통의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되게 궁금한 부분이 이게 우리나라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이제 북한이 반, 그다음에 중국이 반, 뭐 이런 식으로 나누기를 하고 있는 곳인데, 분명히 이제 이런 사업들은 단순히 우리나라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관계 전문가들, 그 나라의 정부 기관들과 어떤 협력을 통해서 사실은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베이징으로서 일어날 때 이제 그다음에 우리가 우복이라고 하는 위기나 권리와 그 우복끼리 약간 대비가 있다든지, 그리고 토양이 제대로 이끌어내지면 토양 포행,
소위 크립과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그것들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마 뭐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신수 교수님이나 박사님 것으로 충분히 잘 인지를 하시려 합니다만,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가 큰 지형적인 변화는 뭐 디퍼런셜 GPS 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보다 마이크로한 측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든지 우리가 같이 연구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터지면은 북한과 중국이 굉장히 크겠지만, 큰 작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울에서 남한에도 영향이 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뭐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의미 한 군데가 터지면은 아마 잘못 폭포 쪽에 터질 가능성이 많은데, 이게 터지면은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피해가 오고, 또 거기는 우리 조선족 우리 동포들도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형을 같이 좀 조사하고, 저도 뭐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 가서 좀 초점을 맞춰서 21일부터 30일까지 조사하는 조사를 되는 거 예비 조사적인 요소가 있는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소방방재청의 액티브 폴드를 말씀드리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한반도에 이제 지진이 일어날 경우를 가상해서 활성 단천대가 과연 어디로 지나가고 있느냐, 이게 과연 단천 현상이 일어나서 지진에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문제를 이제 올 가을에 아마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소방방재청 지진에 대한 팀에서 이야기를 할 것인데, 여기서 고민을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15만 년 전 혹은 25만 년 전에 한번 일어났던 것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걸 이제 다음에 반드시 다시 터질 단층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지진이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만약에 지도상에 표시를 해서 국민들에게 알린다면, 국민들은 매우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불안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또 전문가들이 이런 재난의 정확한 정도, 그리고 박순민 교수님과 이런 측면에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전달할 때,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제 학회에서 발표하는 것하고 또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줄 때 국민들이 느끼는 감동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백두산은 지금 이 남쪽에서 좀 멀리 있어서 조금 그런 우려라든지 해운대 써나미와 같은 것처럼은 좀 덜 느끼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이런 거를 연구하시는 팀에서 상당히 대응이 알리는 쪽에서 여러 가지로 배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제 고민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 우리 이성수 교수님께서도 너무 책임자시고 하니까 교수님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네. 저도 6년 넘게 해오면서 그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연구하는 거 아니고 사업단장으로서 연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하면서 제가 이제 배우는 연구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인철 교수님께서 첫 번째 이제 의견을 주셨던 백두산 금화이역의 실질적인 사례가 어느 정도까지 발견될 수 있겠느냐. 최초의 단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북부라든가 이면에서 발견됐던 폐적물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백두산 주변 지역에 특히 서쪽적으로 그러니까 토양 샘플을 채취하는 그와 같은 연구가 중국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일부 한국 지질학자들, 지자연에 계신 분들도 일부 참여한 적이 있고, 부산대 윤석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같이 참여를 하셨는데,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천년 전을 말씀드리면 서기 940여 년부터 60여 년 사이에 서너 차례 정도 분할을 했던 이런 류의 사례들이 발견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뭐 단순히 그 토양의 퇴적물층, 즉 화쇄류하고 용암 그가 이렇게 번갈아 쌓여 있는 거 이후에 그 사이에 그 쌓여 있는 탄화물들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시기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홈페이지처럼 발부로 해서 실제 피해 사례를 볼 수 있겠느냐? 아마도 그게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영토라는 반응을 했을 겁니다. 뭐 이건 다른 그 소스를 통해서 본 거에 의하면 중국의 그 예전에 그 발해 영역이었던 곳에 이미 다른 그 중국이 개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아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남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와 같은 뭐 메모리 됐다든지 이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남아있는 약 수십 차례의 백두산 분화 기록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 역사 기록인데 예를 들어서 이조실록 뭐 정조 대왕편에 뭐 몇년에 북쪽에서 흑비가 내려갔고 뭐 몇 차에서 어느 기간 동안 용사가 뭐 안지어서 그 국민들이 풀퇴했다든지 이런 류의 기록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백두산의 분화와 그것으로 인한 그 피해가 문헌에 남아있는 사례라고 이렇게 가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주요 내용 자체가 백두산이 분화할 경우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는 걸 주제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 내용 중에 제가 더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 게 저희 연구진 중에 중간중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가령 예를 들어서 남한의 회상제가 그 확산될 확률은 얼마며 그다음에 그 지역별로 퇴적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냐를 분석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저희 그 연구진이 하고 있는 그 또 다른 큰 연구 분야 중에 하나가 분야별로요. 예를 들어서 산업 분야별 또는 건강, 보건, 대기, 수질 이런 각 공공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그 경제적인 측면에 산업 분야별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정면적으로 분석을 하고 아까 제가 중간에 사례처럼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화산재가 뭐 5m 정도 쌓이게 되면은 그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운행 속도를 뭐 30km 이내로 줄인다든지 고속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뭐 그 어떤 범주 내에서 운행을 하고 그러면 전기나 전력 배급 시설에 그 화산재가 뭐 15mm 이상 쌓일 경우에는 그것으로 인한 그 단락이라든지 문제가 생겨서 사전에 운행 정지를 한다든지 이런 류의 대비책은 현재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수질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화산재를 갖고 와서 뭐 활탕댐이라든지 이런 걸 취소한 다음에 그 용존됐을 때 문제라든지 이런 것 통해서 처리 방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직은 그 유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재 연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아까 우리 김태형 박사님께서 보여주신 그 시스템 내에 예를 들어서 백두산이 현재 상태에서 분화했다고 했을 때 현재 저희가 연구되어 있는 범주 내에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비책까지 동시에 제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이 모든 것들이 실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범용화 작업을 통해서 진행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지진 및 지진의 대책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그러다 올 초에 국회 입법위원회에서 그 개정령이 현재 상정 중에 있습니다. 지진 해일, 그 다음에 화산재해 대책법으로 개정이 돼서 법령화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게 법령이 통과되게 되면 아마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까지 상세히 마련돼서 좀 더 구체적인 시행 능력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재난재해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대국민 홍보라는 사안입니다. 어제도 이제 전국적으로 훈련이 있었습니다만 대국민 재난재해 관련된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첨예하게 갈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과의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매년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예를 들어 태풍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비라든지 눈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늘 경험해 왔기 때문에 크게 강조하지 않아도 어떤 일부의 경험을 전달한다 하더라도 이 대비책이라든지 국민 개개인이 재산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어떤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는 데 반해서
하다못해 지진이 우리나라 근처에서 활발해지고 있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지진으로 인해서 직접 피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위해성은 전혀 못 느끼기 때문에 사실은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땅이 갈라지고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해야 영화 속의 한 장면이지 내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처럼 들립니다. 화산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1000년 전에 한 번 있었고 아니면 가장 최근에 우리나라가 1925년이면 아마 그걸 실질적으로 경험한 분이 아직 생존하고 계시다 하더라도 아주 애기였거나 아니면 아무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서구의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가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홍보를 한다기보다는 교육 자료죠. 학교 교육 자료라든지 어린이들이라든지 청소년층에 좀 더 단순하게 단순화되어 있는 홍보 자료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그런 재해가 발생하면 큰일이 납니다가 아니라 이런 재해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홍보의 연착륙식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는 이와 같은 사례들을 저희가 연합하고 연구진 중에 이와 같은 부분을 연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상 짧은 기간에 연구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일단 화산뿐만 아니라 모든 재해에 있어서 아마 같이 고민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수진 교수님께서 안내하신 두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은 자연재해의 위해성, 해석이 있다면 벌너블리티도 마찬가지고요. 컨볼루션에 갖고 리스크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어서 굉장히 포함하고 있고 수없이 다 이제 확률론적으로 또는 추계론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가령 분화 위치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분화 위치가 어디로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 안에 마그마 추인보 그다음에 콘두이트의 크랙이 어디로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실제적으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1980년에 분화했던 워싱턴의 세인 헬레나 화산 같은 경우에 모두 다 벤트에서 분화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분화하기 한 일주일 전부터 동북쪽 방향으로 라바돔 2개가 크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터졌어요. 사면에서. 그러니까 동북쪽 프런트에서 터지면서 만약 벤트에서 터졌으면 좀 더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피해를 봤을 텐데 동북쪽으로 터지면서 몬타나라든지 그래도 피해는 받지만 사람 별로 안 사는 지역으로 많은 쇠설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흘러나가면서 사실은 피해 상황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센트헬레나 화산의 분화에 따른 피해를 예측할 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줄었다고 나중에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상황은 이 위치다 또는 이미 무너질 것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가 쪽으로 해서 통화로 될 것이냐 사실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구진은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면 화산재 분화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약 5,000개 정도의 시나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산성 홍수나 인류 같은 경우에도 약 200개에서 600개 정도의 시나리오를 구성해서 모든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가정할 수 있는